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인 거가대교, 대대적인 통행료 인하 운동으로 지난해 협의에 들어갔지만 줄어든 관심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100m 높이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동상이 세워질 진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천연 워터파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합천에서 바캉스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피서객들로 붐비는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인하운동으로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통행료 인하 협의를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로 있는 거가대교입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데 드는 통행료는 소형차가 10,000원, 중형차는 15,000원, 특대형 차는 30,000원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428km를 연결하는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요금이 22,000원인데 반해 부산과 거제 간 8.2km를 잇는 거가대교는 25,000원으로 거가대교가 3,000원이 더 비쌉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거제 시민들을 중심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1인 시위와 도청 앞 집회 등 대대적인 통행료 인하 운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움직임에 경남도도 지난 2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인하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먼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특대형과 대형 화물차 할인부터 진행한다는 단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화물차 할인은 시민 부담 감소가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화물차 겨우 5,000원씩 3, 4종에 대해서 5,000원씩 겨우 할인해 준다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정말 참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고.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합병과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전 등 시민들의 관심이 분산돼 인하 운동이 시들해지자 도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는 부산시와의 협의 중이며 화물차 통행료 인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내는 거가대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통행료 인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진해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순신 동상이 세워진 곳인데요. 내년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앞둔 창원시가 이곳에 국내 최대 높이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제한과 그린벨트 해제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한 데다 전국에 이순신 콘텐츠가 넘쳐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상이 들어서는 진해 지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수정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안골포 해전 등이 벌어졌던 진해만. 이곳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옛 군부대터, 진해 대발령곡의 정상부가 창원시가 이순신 장군 타워 건립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타워 높이만 100m,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미국의 자유여신상처럼 도시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타워 정상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항제 외에는 이렇다 할 볼거리가 부족했던 주민들은 기대감을 밝힙니다. 시내는 해양도 도시로서 군항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 조금이라도 이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면 아무래도 관광
효과도 날 거고 아무래도 뭐 안 세우는 것보다는 낫겠죠 뭐. 하지만 실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전국 9곳에나 있는 데다 관광객이 외곽으로 몰릴 경우 구도심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다 저쪽으로 몰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 죽는 거지 뭐. 모든 게 다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관공서 뭐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건 사실이지. 예. 성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건립 예정지는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구역, 게다가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된 비행 안전구역으로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굳이 이게 생길 때 200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거 보러 200억짜리인데 솔직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모를 거고 보러 온 사람들도 한 번쯤은 구경 삼아 갈 수는 있긴 한데 다시는 안 오잖아요. 장복산공원 벚꽃 케이블카부터 남포 유원지 리조트 개발 등 줄줄이 무산된 창원시의 진해 개발 사업.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진해는 소외돼 왔다며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니까 정말 진해가 더 발전될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원래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진해가 너무 좋은 동네고 너무 좋은 마을이고 너무 좋은 군항도시였는데 통합되고 난 다음부터는 영 아닙니다. 관광 시내다운 구다운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순신 동상타워. 창원시는 올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민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휴가철까지 맞물리면서 곳곳엔 무더위를 이겨내고 또 즐기기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즐기는 천연 워터파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합천도 이미 많은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낮 기온 33도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푹푹 찌는 날씨.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시원한 강물로 뛰어듭니다. 맨손으로 은어 잡기에 나선 피서객들로 한강 한켠에는 한바탕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쉽사리 곁을 내주지 않는 은어떼에 지칠만도 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도 즐겁기만 합니다. 지난 26일 합천 정양 레포츠파크 일원에서 시작된 합천 바캉스 축제입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오늘 가족과 왔는데 큰 대물을 잡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쿨한 합천에서 핫하게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5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더욱 새로워진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피서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천연 컬러 파우더를 맞으며 한강변을 달리는가 하면 지역 문화와 연계해 새롭게 신설된 대야성을 지켜라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외에도 키즈 버블버블 난장과 리버 트레저 헌터 등 1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무료로 즐기는 카누 체험 교실도 인기입니다. 부산에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합천에 와서 이렇게 친구랑 물놀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상 제트 보트 같은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새롭게 설치된 무더위 쉼터는 뜨거운 태양 아래 피서객들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대형 트러스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쿨링 포그를 설치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그런 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밑에는 부장교를 설치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바캉스 축제와 더불어 자연에서 즐기는 천연 워터파크인 옐로우 리버 비치는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되며 오싹함으로 더위를 날려줄 국내 최대 호러 축제인 고스트파크도 다음 달 18일까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해안을 제외하고 창원과 김해, 함안 등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서비스 이용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렴해서 좋지만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가입자의 90%는 보장 범위나 보험사도 모르고 가입하고 있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 상품을 사거나 환전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결합 해외여행 보험. 공짜거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역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결합 해외여행 보험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질병 의료비를 아예 보장해주지 않거나 100만 원 이내에서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사고가 질병이나 휴대전화 분실인데 결합 해외여행 보험만 믿고 있다간 실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선 제대로 된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치료비 보상 범위 등 보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상품들을 비교하고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귀국 이후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다면 도난신고 증명서, 목격자 진술서를 챙겨둬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에선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비용도 공항과 같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귀국 후 국내 치료비 지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살 A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 반쯤 김해의 한 회사 기숙사에 침입해 49살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쯤 창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보수공사가 일주일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관계자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쯤 창원 마산 하포구 인근 해상에서 키조개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43살 이모 씨 등 3명이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쯤에는 저도 앞바다에서 개조개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들 모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이 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여름철 벌쏘임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빠른 기온 상승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의 활동도 늘어난다며 지난해 벌집 제거 출동 건수의 84%가량이 여름철인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벌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료 등 단 음식을 주변에 두지 않고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수나 밝은 옷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이 다음 달 1,700여 건의 공공기록물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도기록원은 시군 등에서 이관받은 기록물 3만 1,000여 권 중 1,700여 권을 오는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작성됐던 범죄인 명부도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들도 새롭게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전 10시 한돈과 돼지고기 기증식을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3시 반 산청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1시 동안산업 주식회사를 방문해 기업체 현장 간담회 및 미니 콘서트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0시 반 사회복지시설 돼지고기 기탁식을 갖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1시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 체결식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2시 거제시 사회혁신 의제 발굴을 위한 원탁 토론회를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제3차 통영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1시 스포티비와 인터뷰를 갖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제10기 거창한 홍보기자단 위촉식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 한낮에는 창원이 33도까지 치솟으며 그야말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더위는 날로 더 심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밤사이 열대야도 이어지면서 힘든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기본 30도를 넘나들겠고요. 수요일에는 35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빨래나 세차하긴 좋겠지만 자외선 대비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은 피해주시고요.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